지금부터가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놀라운 반전. 65세 사람들은 이 나이를 은퇴의 끝자락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없이 홀로 남겨진 듯한 노후. 그녀는 아무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 삶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를 모든 게 끝난 시간이라 말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는 나이 아닐까요?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장성했고, 남편도 정년을 맞았고, 오랜 시간 일해온 삶에서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쉼이라는 이름의 시간이 찾아오자 그녀를 맞은 건 고요함이 아닌 외로움, 평화가 아닌 허전함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분주하던 부엌은 조용해졌고 전화벨 소리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든지 친구들 만나러 나가든지 아이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만 남깁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동안 그녀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살아왔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됐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비슷한 빈자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노후에 진짜 기댈 곳은 어디일까요?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아닌 결국은 내 삶을 스스로 다시 일으키는 힘 아닐까요? 그녀는 오랜 세월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죠. 항상 누구 엄마 아니면 누구 부인. 오로지 누군가를 위해 하루하루를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자식들이 자리를 잡으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녀의 곁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함께였던 식탁도 기다리던 전화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자책하며 긴긴 시간을 홀로 보냈죠. 그날도 별일 없이 하루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며칠째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려놓고 조용히 설거지를 하다 무심코 거울 앞에 섰는데 그 순간 나는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여인이 낯설고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축 처진 눈꺼풀, 쏙 들어간 뺨, 탄력 잃은 목선, 그리고 마치 살고는 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얼굴.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울 일이 아닌데도 소리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참아왔던 마음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먼저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젊을 땐 다 그렇다며 참고 아이 키우느라 허리 휘도록 애썼고 남편 뒷바라지에 친정과 시댁까지 내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돌아보면 정작 나는 내 삶에서 없었습니다. 거울 속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행복하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 한 방울이 거울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시니어, 도전, 노후 취미,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단어들을 처음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나를 위해 늙기 전에 다시 살아보자고. 남 탓하지 말고 이제라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보자. 거울 속 나를 보고 펑펑 울었던 그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무너진 자존심은 어차피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부터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디든 다시 시작해보자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습니다. 나이 제한이 걸렸습니다. 카페 알바는 서서 일해야 한다며 거절당했고, 빌딩 청소는 체력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몇 군데는 면접조차 안 봐주더군요. 어머니, 이런 건 젊은 사람도 힘들어요. 그 말에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재래시장 한쪽 전봇대에 붙은 종이 쪽지를 봤습니다. 설거지 아줌마 구함, 즉시 근무 가능. 정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설거지라니. 자존심은 속으로 말했지만 지갑은 이미 비어 있었고 마음은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심스레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 이막의 첫 장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엔 손이 느렸고 사장님 눈치를 받고 무릎도 아팠고 뜨거운 물에 손등을 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설거지통에서 뿌듯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낀 그릇이 반짝반짝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묵묵히 일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감각. 그게 저를 다시 살아있게 했습니다. 설거지통 앞에서 한 달. 이제는 눈 감고도 식기 정리가 가능해질 무렵 나는 주방의 소리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 기름 튀는 소리, 뚝배기 끓는 소리. 그 속에선 묘하게 살아있다는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쁘던 점심시간. 주방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조퇴하셨고 사장님은 허둥지둥하면서 말했죠. 아주머니, 나물 반찬 하나만 좀 무쳐봐요. 그냥 고춧가루 넣고 깨 좀 뿌려서. 나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머릿속엔 어머니가 해주시던 양념장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는 늘 내가 하던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내 식대로 해봤습니다. 새콤한 식초에 참기름 한 방울, 깨를 으깨서 넣고 간장은 아주 조금. 그 반찬은 그날 점심시간 유난히 접시가 빨리 비워졌고 식당 직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 나물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나는 그때 처음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이 누군가를 감동시켰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장님은 가끔 이 양념 어때요? 된장찌개에 뭘 더 넣을까? 조심스레 내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내 손끝에 쌓인 세월과 엄마의 손맛과 삶의 구수함이 이제 조금씩 주방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식당의 인기 반찬 몇 가지는 제 레시피로 바뀌었고 고정 단골들이 그걸 먹으러 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내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이번에 새 메뉴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냥 이 식당 요리사보다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설거지통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웃었습니다.
이 일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제 명찰은 설거지 담당에서 보조 셰프로 바뀌었습니다. 보조 셰프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식당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은 아주머니 오늘도 그 된장찌개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그 나물 오늘도 되나요? 내 이름은 없었지만 내 음식은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장님은 무심히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감각이면 혼자 차려도 되겠어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장 큰 돈은 없었지만 작은 가게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퇴직금으로 모아뒀던 쌈짓돈을 꺼내 동네 뒷골목에 9평짜리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간판은 오래 고민한 끝에 내 손글씨 그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시민의 밥상 엄마 손맛 그대로. 가게 문을 연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은 3개. 장작불은 없고 주방엔 나 혼자. 그런데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내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 된장찌개 된다고 해서요. 혹시 그 아줌마 가게 맞아요? 놀랍게도 그 손님은 예전 식당 단골이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이었습니다. 그날 손님은 국물에 사람이 담긴 맛이네요. 라며 밥 한 그릇을 싹 비우고 갔습니다. 그 후로 하루 1명, 2명씩 늘기 시작했고 SNS에 누군가 사진을 올리자 정시민의 밥상은 동네 숨은 맛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에는 웨이팅도 생겼고 근처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 엄마 손맛 할머니 셰프의 인생 역전이라는 코너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늙었다고 말했지만 내 삶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거라는 걸. 이제 나는 단순히 밥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 없는 누군가의 내일에 희망 한 끼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요리 클래스를 열었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도시락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아줌마가 만든 밥은 꼭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었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얼굴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노후란 끝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진짜 시작입니다. 그 나이에 뭘 또 새로 해요. 이제는 그냥 쉬면서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아온 거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노후란 멈춤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살아보는 진짜 시작이라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도 되는 때라고. 작은 밥집 하나가 바꿔준 인생. 정시민의 밥상은 처음엔 그저 살아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내 삶의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말없이 밥만 씹다. 계산대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밥 먹고 처음으로 울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내 밥 한 끼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세상이 다시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나는 매주 수요일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엽니다. 60대 이후 인생,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연도 요청받기 시작했어요. TV에도 몇 번 출연했고,
SNS에는 2만 명이 넘는 팔로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강연 무대에 서서 말합니다. 노후란 끝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인생에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이들의 웃음이 가득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 나이에 머리라며 주저하고 있다면 그녀의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운 날부터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심이의 인생 2막처럼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